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 개교 2년 만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대학 이사회의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통보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속에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출연금이 이미 삭감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이 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까지 나서면서 표적 감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압박, 어떤 상황인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감사 결과가 통보가 됐는데 이번 산업부 감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된 감사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감사도 정기 감사가 있고 뭐 특별 감사도 있고 한 상황인데요. 이번 감사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개교한 지 만 1년 차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운영 기본 방향이라든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죠. 내부 규정조차도 아주 제대로 완비돼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공대는 내부의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한전 감사실의 경영 컨설팅 형식으로 지금 이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걸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새로 바뀐 한전 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국회 여당에게 전달했고 이 여당의 그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명 감사가 시작된 것이죠. 실제로는 잘해보려고 자체 이 컨설팅을 하고 개선 중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회초리를 두드는 이런 이 감사를 이것은 뭐 정상적인 감사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고 대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 하고 컨설팅을 맡겼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점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명하듯이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쪽 지금 산업부 감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개교한 지 2년이 됐고 2년째고 재학생이 30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설립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변이라고 하는 단체, 이 명칭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고 그래서 설립이 적법했느냐 이걸 지금 다시 감사를 한다 그러는데요. 이거 네.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개교한 대학입니다. 특히 이제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그런 여야 합의로 이 설립이 된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 개교한 대학을 그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스운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4개월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립 적법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굴해내지 못했는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부가 또다시 조그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정 위반과 또 업무 처리의 미숙들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총장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이건 뭐 소위 말해서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이런 과도한 이 감사고 정치적 감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일단 방금 이제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는데 그럼 감사 결과를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산업부 감사 결과를 보면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법인 카드와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내용 중에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가 부적정했다가 264건, 업무 추진비 집행과 정산이 부적절했다가 28건, 이외에도 뭐 출연금이 용도별로 관리가 소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의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 같은데 문항들을 보면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 대학의 운영진인 총장을 해임할 정도 수준의 감사 결과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아마 국민들 귀 속에 아주 낯익은 그 단어들일 겁니다. 매년 국감에서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거의 등장하는 일반적인 매뉴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생대학에서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개선해 가면 될 일이고 개선해 가겠다고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반환 금액이 5,9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몇백억에 몇십억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면서 그 대학의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뭐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출연금 사용 목적이 사업 분야가 아니라 운영 분야로 쓰였다고 하는 것도 대학의 여러 가지 자금이 초기에 정확히 회계 규정이 좀 정립이 되지 않았던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사실상은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을 대학 총장을 교체할 내용은 추호도 아니다. 최근에 그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례를 다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이런 규정 위반에 의한 실무적인 그런 어떤 이 잘못을 대학 총장에게 묻는 것은 전혀 사례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도하고 또 부당한 그런 어떤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의원님 포함해서 야당 국회의원분들께서 어제 단체로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뭐 지금 지역 사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는데요. 뭐 또 나주가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또 어제 기자회견 참여하셨는데 여론은 어떻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여론도 여론이지만 이 상황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 기존의 그 한전의 출연금이라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삭감한 것은 대학의 설립 일정을 좀 늦추는 것이지만 초기 단계의 모든 대학의 기본 계획과 교수진 초빙 그리고 대학생들의 모집까지 총괄했던 경영진을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것은 장차 이제 이 집행부에 했던 공백을 가져오고 예산에 했던 집행에 했던 그 수년을 가져오면서 대학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이고 장차 대학의 어떤 그 해체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먼저 이제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어제 95명의 우리 당 소속과 무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산업부의 지금 결산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현안질의 그리고 또 예결위의 현안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철저히 이 파헤쳐 나갈 것이고 그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장 중요한 시기 대학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할 이 시기에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에너지공과대학을 압박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표면적으로 뭐 나왔던 것들은 이미 그 한전의 적자 문제에서부터 이 논의가 좀 많이 불거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는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한전이 에너지공과대학에 내고 있는 출연금을 줄여라. 이제 뭐 이런 이유도 나오는데 한전의 적자가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일까요? 우선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이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전 정부의 치적 그리고 주요 그 시책 사업들을 무력화하는 그 전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제 한전 적자가 마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처럼 이야기하지만 한전 적자의 99%는 소위 말해서 정책 요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전기 요금 제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는 전혀 이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재정 적자가 1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전 공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이 비용은 그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 분야에 좀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별도로 그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는 형태로 매년 일정 요일씩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분야로 지금 확대한 것이죠. 그 일부를
극히 일부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의 본래적인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하셨던 이제 설명에 더해서 사실 이 그 지금 광주 전남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가 에너지밸리 명실공히한 뭐 아시아 최대 뭐 에너지밸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밸리 기반이 되는 인프라 중에 산하견 그 중에서도 학교 기관 교육기관의 그 어떤 대표가 되는 것이 에너지공과대학이다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밸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곳 그 벽지의 농촌도시까지 이전해 온 것은 국가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어떤 국가적인 그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면 그런 이 한전이 여기까지 이전해 온 이후에 산학형 클러스터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어찌 보면 쌍둥이죠. 그 태어난 해는 다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일으켜 나갈 중요한 정부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세계에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춰서 지금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2경 내지 3경까지 되는 그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점하는 것은 국가적인 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반드시 이게 유지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야기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보면 일단은 에너지공과대학 설립 취지나 그 다음에 에너지밸리 또 한전을 위시로 한 에너지밸리의 운영에 관한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명칭 이야기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언론 또 정치권 뭘 통해서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정식 명칭으로 나온 것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이라고 하는 정식 교명이 있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 뭐 이런 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한전공대라는 이름을 좀 고집하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 뭐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학이다 뭐 이렇게까지 낙인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좀 뭔가 전 정권의 과오로 몰아가서 이 대학의 운영을 좀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한전의 적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그런 환경과 산업의 어떤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선택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또 하나의 대학이냐? 여러 가지 지방대학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특화대학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슈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에너지 신기술과 신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어떤 그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걸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다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오해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 또 학교 구성원들 뭐 고민이 많고 또 요즘 나오는 뉴스들 또 이어지는 감사들 보면 좀 불안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법성 감사, 출연금 삭감, 또 총장 해임 건의 뭐 이런 것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 이런 압박들이 이제 계속 된다고 하면 결국 이거 대학 문 닫게 되는 거 아니냐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 고갈에 이어서 집행부 공백은 대학 운영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도래하게 될 거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3년 차의 어떤 입시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까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이 교수진이라든가 마케팅을 좀 잘 해가지고 최소한 서울공대 수준, 그러니까 카이스트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은 특별하게도 이공계 중에서 중도 탈락률이 거의 없어요. 그 1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대개 지금 전국적인 이공계 대학은 2학기에 거의 중도 탈락하고 새롭게 뭐 의대라든가 법대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한 40, 50%까지 이르는 대학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학생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또 미래의 비전을 그렇게 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지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이런 학교의 실정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게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역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학생들과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중앙정부의 국비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가난한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지방재정을 정말 아끼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매년 200억씩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운영에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하고의 약속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학생들의 미래와 지역의 어떤 그 지역민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의원님 말씀하셨겠지만 학생들이 갖는 불안함 또 교직원들 학생들은 우리 이거 뭐 졸업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 우리 계속 공부를 제대로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좀 그런 걱정이 생길 것 같고요. 또 교직원들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지금 한 2년 동안 입시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 유치해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악재가 돼서 또 우수한 인재 유치에 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이야기를 좀 뭐 들으신 게 있으면 내부의 분위기를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내부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초빙대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세계적인 석학, 그러니까 노벨상 후보에 이르는 그런 교수진들이 아주 다수가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개인의 미래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아주 우선 인재들이 지금 1년, 2년 해가지고 한 200명, 대학원까지 지금 300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방학 때도 귀가하지 않고 대학에서 지금 연구에 어떤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이 벌이는 이런 정치 노름에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입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국가의 미래 또 학생들하고 약속, 지역민들하고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아까부터 뭐 이제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켄텍의 교수진 또 와 있는 연구진, 학생들 뭐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랄지 에너지 분야 역시 뭐 이건 어느 정권이나 상관없이 세계적인 흐름, 뭔가 지구적인 추세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좀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좀 못하는 것일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이 결과물들을 벌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교수진들이 자체 어떤 연구 이 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예산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1년 사이에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성장과 또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결코 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 언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벌써 연구 협력을 1년 차인 대학이 MIT의 어떤 그 이 연구소하고도 특별 업무 협약을 연구 협약을 맺었고요. 독일의 유수한 프라운호퍼 연구소하고도 이 에너지 분야의 연구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학이 그 가능성이
이런 지구적인 어떤 추세하고 발을 맞춰 있기 때문에 또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 정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 사실 대학교가 개교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떤 캠퍼스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민감한 내용들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그런 것들 시기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좀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뭐 폐교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국전력의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또 국가재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학을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정략적으로 이 분해하고 압박하고 또 이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 지역에 책임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발표된 그 국회의원 공동 성명에 95명의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동참해 주셨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또 이것을 책임짓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서울에 있는 산업자원위 이재정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재정 위원장도 산업위에서 직접 내일 모레 지금 산업부의 이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떤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혁신도시 때도 상당히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정책은 법에 의해서 확보된 정책은 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의원님께서 아직 뭐 야당에서 당론으로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어쨌든 지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예상되는 정부의 어떤 다음 스텝이랄까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어떤 압박을 할 수 있겠다 뭐 싶은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거나 또 경영진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학교를 공동화시키는 문제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운영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할 공산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우려를 했지만 그 해체나 폐교 수순까지 통폐합까지 염두에 둔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이 대학이고 또 이 대학의 설립에 책임 있는 야당이지만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산업위 활동이라든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내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공론입니다. 당 대표께도 또 원내대표께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진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부의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또 나주시 지역 지자체 뭐 지역 이런 지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지역 사회에서 또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우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시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런 중지를 모아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진로와 전망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당장 내일부터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를 좀 시작하기로 했고요. 또 일부는 행동에도 돌입하겠다는 그런 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민들의 역량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력뿐만이 아니라 중앙의 정치력까지 총동원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소정의 그런 어떤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피해자들 혹은 또 여러 부담감을 느끼는 주체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라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연구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연구자들 또 교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이분들이 많은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들 실명 일부를 공개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과 광주 전남 지역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가 그저께죠. 기자회견을 열고 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6부 검사들 실명 일부를 공개했는데 다 공개한 건 아니고 수원지검 검사장, 2차장 검사, 6부장, 6부 부부장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좌표 찍기다 검사들 좌표 찍어서 뭐 망신 주고 개딸들한테 뭐 하라고 지금 뭐 종의 지령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반발하고 있는데 검사 실명 공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정치 검찰 시대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조작 수사다, 편파적 봐주기 수사다 네. 이런 부분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금융 실명제도 있지만 정책 실명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하는 주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좌표찍기다 협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실명제에 맞게끔 법과 규정에 맞게끔 정책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 네. 정말 검사들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공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묻고 싶어요. 뭐 검사 수사 실명제 이런 거를 그렇죠.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도 2018년도 도지사 시절에 공무원들 다 명찰 폐용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도민들이 네. 80%가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요새는 뭐 어느 검찰청이든 수원지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조직도랑 뭐 검사 배치표 이래갖고 네. 뭐 평검사 실명이랑 방 호수까지 다 나와서 그렇죠. 공개가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새삼 공개한 거는 거꾸로 좌표를 찍어준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다 가서 뭐 좀 해라 이렇게 한 걸로 보일 수도 너무 있는데 예.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편파적 봐주기 수사, 뭐 조작 수사 네. 이런 의혹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무성하니까 네. 좀 그런 떳떳하게 좀 공개적으로 네. 좀 명확하게 수사하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그 공개된 조직도라는 거 쌍방울 수사 조직도 네, 이렇게 네. 제가 보니까는 약간 그 예전에 경찰 검찰이 저 조폭들 잡고 나면은 무슨 파 조직도 해갖고 뭐 맨 위에 두목 뭐 부두목 행동대장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발라놨던데 검찰 조직이나 수사를 뭐 약간 조폭으로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비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근데 사실 뭐 해이와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한 조작 수사, 봐주기 수사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도를 넘다 보니까 좀 폭력적인 형태가 좀 가미돼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야당이라든지 네.
비판적인 입장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그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사례를 보면 그 양반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풍채가 건강하신 분이 그 안에 있으면서 이빨이 3개가 빠질 정도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자기의 부인이 MBC에 그 진정서를 보내가지고 네. 아마 그 안에서 우리 남편인 이하영 부지사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신도 풀려날 수 있다. 이런 해유성 그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진술 좀 거짓 증언을 강요받고 있다. 네. 이런 그 진정서를 MBC에 보냈어요. 아니 그걸 당에 보내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그 왜 MBC에 보내갖고 괜히 아마 오해를 당에도 보내고 이제 네. 방송에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런 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을 호소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회유나 압박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좀 폭력적인 문화 이런 부분이 이제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검찰을 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친윤 검사 카르텔 선택적 네. 수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네. 뭐 어떤 얘기인 건가요? 지난 6월 달에 아마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패가 망신할 정도로 엄단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반복적인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이런 혐의를 많이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소된 건은 네. 부정거래 행위, 형량이 아주 낮은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안 그러면 주가 조작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센 형량 가지고 네. 기소를 하거나 적시를 했을 텐데 가장 낮은 부정거래 행위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좀 김성태 전 회장과 좀 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긴 이거 보면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은 외국환 거래법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하면은 뭐 징역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외국환 거래법은 징역 1년이 상한인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네. 가장 형량이 큰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 네. 북한 쪽에 이렇게 밀반출했다면은 제공했다면은 그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네. 이렇게 처할 수가 있고 또 50억 원 이상을 국외로 해외 재산을 도피했다. 그러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국외 재산 도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형량이 더 커요. 근데 그거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50억 이상은 근데 네. 그거는 해외 재산 도피는 본인이 쓸 목적으로 이렇게 축제 목적으로 빼돌렸을 때지 이 경우는 네.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은 그냥 이제 뭐 줘버린 거니까. 저기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국외로 국내에 있는 재산이 50억 이상이 네. 국외로 간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광의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는 쏙 빼고 애국한 거래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억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걸 가지고 딜을 하면서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거짓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 부분은 우리가 다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검찰 입장에서는 언제든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니까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뭐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명줄, 목줄을 재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네. 과연 그 동아줄이 정말로 예.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뭐 척결해야 된다, 천명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 아니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우리는 임명하겠다는데 특별감찰관 추천도 안 하면서 왜 자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데 이거는 왜 지금 추천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특별감찰관은?
나는 우선은 저기 용산의 대통령실이 그 여당의 벽 뒤로 숨은 거 아니냐. 아, 벽대로 숨었다. 나는 저 여당한테 이렇게 방어막을 밀어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서 왜 우리대로 하라느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네. 우리가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공수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영부인과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인척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민정수석실 없지 않습니까? 또 배우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도 폐지된 상태이잖아요. 네. 사실상 우리가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네. 이를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 감찰관을 네.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이 자체-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자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네. 아마 당선인 시절에 특별감찰관 정말 필요하다. 배우자라든지 사촌인의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신속하게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강감무소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친인척 관련해서 친인척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의혹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권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고 더 확산시키는데 조장을 하고 있다. 만약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또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털고 갈 필요가 있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임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본인께서 빨리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논의 자체를 누구를 임명할 추천할지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그 우리의 여당의 입장이란 게 실질적으로는 용산이 전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을 보지 않는가 생각하고 나의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니야. 똑바로 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심전심인가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죠. 일종의 심기경호를 알아서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광주가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뭐 경쟁이 엄청 셌다고 하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뭐 배경이나 원동력 뭐가 우선은 이제 있을까요? 경쟁 자체가 만만치 않았어요. 네. 기아차가 있는 경기도 화성,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가 있는 울산, 또 대구, 경주 이렇게 5군데 지자체가 네. 신청을 했고요. 각각의 지자체의 장점을 내세워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광주가 일찍부터 우리가 완성차 공장이 기아차와 GGM이라는 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네. 앵커 기업들 네. 현대모비스나 LG이노텍이라든지 한국알프스 이런 앵커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또 여기에 그 제2차, 제3차 협력업체들이 한 100여 개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 광주의 산업계 그다음에 광주 지자체 그리고 광주의 국회의원들 이런 민관학이 하나로 뭉쳤다. 광주의 경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이것에 대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산자위원이신데 혹시 의원님도 뭐 역할을 좀 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광주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가본 데가 기아자동차고 GGM입니다. 네. 그리고 진국산단이나 빅그린 산단 여러 산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광주가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는 끝났다. 미래차는 친환경차하고 자율
디젤 주행차인데 이런 미래차로 이제 강주 자동차 산업이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국가산단 100만 평을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여길 기초로 해서 기존의 빅그린 산단, 진곡 산단이 한 60만 평 되는데 각각 이걸 트라이앵글로 해서 자동차 산업 전환을 위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의지를 네. 같이 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자부 장관,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감사 할 때 네. 소부장 특화단지 왜 미래차 대한민국 그렇게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걸 빨리 안 하느냐. 해서 결국은 금년 초에 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끌어내고 또 그게 동력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이거는 탈락을 했는데 이건 네. 앞으로 더 여지가 없는 건가요? 뭐 추가 지정 가능성 같은 거?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모르는데 다만 강주와 전남이 신청한 그 패키징 분야 이 분야는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했지만은 패키징 분야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일찍이 강주와 전남의 상생협약 1호 사업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전력 용수, 인프라, 인력 네. 이런 부분들은 강주 전남이 강점이 있거든요. 이게 탈락이 아니라 미선정인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장비 분야도 있고 네. 이런 중소기업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징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빨리 좀 지정해서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야를 계속 강조한다면 개연성 네. 선정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전남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감사원 무리한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그리고 윤희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었던데 네. 거기 이름 같이 올리셨죠, 의원님? 네네. 네. 이 기자회견이 뭐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달에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30% 에너지공대에 대한 예산 출연하고 정부 지원금을 축소하겠다 이걸 네.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그저께 산자부에서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한전 에너지공대 네. 윤여준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에너지공대는 겨우 2년 된 학교입니다. 네. 규정 미비로 해서 좀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고치면 될 일이지 총장 해임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30% 예산 삭감 다시 원위치해라. 에너지공대가 설립 취지라든 여러 가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 지원을 100%, 120% 해도 부족한 판에 있는 예산을 30%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 다시 원상복구해라. 그다음에 총장 해임은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기자회견문이나 뭐 내용 보니까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이 정부에서는 그냥 한국에너지공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문재인 공대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계신 게 맞나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좀 과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에너지공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네. 여야가 합의로 해가지고 한 에너지공대 관련법을 네.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는데 에너지공대 설립 취지가 뭡니까?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시대에 에너지 100년 대계를 좀 만들자. 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자. 그래서 호남민들한테는 그냥 단순한 대학 이상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던 대학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있는데 네. 아마 그 탈원전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믹싱 이런 부분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네. 지우고 싶은. 근데 예산 줄이고 사람 바꾸고 하면은 점점 시들어가다가 뭐 당장 올해부터 괜찮은 자원들이 지원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산자부 장관한테 분명하게 답변을 받아내기를 금년에 30% 예산 줄이는 것은 맞다. 네. 정부 한전 출연금 중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수년된 것이지 내년에도 줄인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축 계획상에 조금 수년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좀 뒤로 밀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확답은 받았습니다만은 아니 산자부 장관은 지금 원자력 정책 제대로 추진 못한다고 뭐 교체 1순위다 뭐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 산자부 장관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다릴 수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이제 건가요? 저기 그 상임위에서 네. 그 대국민한테 또 한 약속이라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네. 예.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학이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총장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 공대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인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더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계속 관심 갖고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